자, 이제 지금부터는 학교별 평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2학년, 그다음에 3학년 순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교별 이제 왼쪽의 내용을 이 표는 중학교 2학년 지금 수학 평가 비율입니다. 중간고사 아까 이제 잠깐 제가 앞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지필고사 평가라고 하고요. 거기에 수행평가까지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성적표가 나간단 말이죠. 자, 이제 가밀중학교부터 저희가 이제 오주중학교까지 지금 이제 올해 2021학년도 1학기 지금 성적을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밀중학교는 지금 중간고사를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 기말고사의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60%나 들어가고요. 수행평가 40% 들어간대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행평가 비율이 낮은 학교는 아니에요. 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분석한 학교 중에 가장 높은 학교네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지금 중간을 안 보니 지필고사, 기말고사도 중요하고 그만큼 수행평가도 열심히 해야 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선택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죠. 아까 제가 앞편에서 설명해 드렸죠. 지필에는 선택형과 이렇게 객관식이죠. 주관식,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48%, 12% 이렇게 지금 있다라는 거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좀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분석하면은, 자, 우리 이제 거원중학교는 중간기말 40, 40 해서 지필이 80%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수행평가 20% 해서, 자, 저거를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오른쪽에, 표예요. 자, 우리 지필과, 뭐죠? 지필과 수행평가의 평균 비율을 여기다 넣어놨고요. 지금 저기 핑크색이 중간과 기말고사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색깔, 검정 색깔이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앞에 있는 거원, 문정, 문현, 보인, 세륜, 송파, 오금 요 학교들은 무려 80%나 지필평가가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수행평가에 비해서 지필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송내 5조, 특히 가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행평가 비율이 뭐 이런 학교에 비해서는 두 배나 되죠. 그죠? 두 배나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 비율 또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서 우리 학생, 우리 자녀의 지필평가의 비중, 그리고 지필평가 안에서 선택형과 서술형의 비중 이런 거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서 전략을 잘 수립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이제 똑같이 이제 왼쪽 편은 동일하고요. 자, 오른쪽에 그림이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제가.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좀 달라요. 그죠? 보시면은, 자, 중간과 기말의 평가 비율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제가 순서를 매겨놨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말고사의 비중이 큰 학교. 기말고사의 비중이 큰 학교 순으로 지금 넣어놨어요. 그러면 기말고사의 비중이 가장 큰 학교는 지금 5금 중으로 몇 퍼센트 들어가냐? 80% 들어가요. 근데 중간고사, 자, 중간고사가 회색이에요. 중간고사가 없죠. 그죠? 자, 5금 중에 여기서 다시 볼게요. 보니까 중간고사 안 받고 기말고사가 무려 80%나 들어가요. 그리고 수행평가 20%니까 우리 기말고사 제대로 시험 잘 못 치르면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학교가 또 가밀중학교도 있네요. 가밀중도 중간고사 안 봤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나머지 학교들은 40에서 35기 때문에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금하고 가밀은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당연히 안 봤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수행평가까지 합쳐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영어를 좀 보고요. 자, 영어도 이 도표를 좀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도표 보시면은 핑크 색깔이 중간 기말 지필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색깔이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정, 문현, 송내, 송파, 오금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세륜하고 오주는 지필평가의 비중도 높지만 수행평가 비중도 만만치 않다.
라고 반드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학교들도 뭐 어떻든 지금 영어나 수학이나 80%에서 적게는 60%까지 지필평가의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중간기말고사 시험 잘 보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수학과 똑같이 기말고사의 비중을 제가 한번 또 넣어놨는데 지금 기말고사의 중학교 2학년입니다. 기말고사의 비중을 보니까 자, 오금중, 감일중, 그다음에 보인중 이런 학교들이 기말고사의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왜냐? 중간고사를 안 봤거든요. 중간고사, 자, 감일중 안 봤죠? 보인중 안 봤죠? 그다음에 오금중 안 봤어요. 자, 다행히도 감일중학교와 자, 우리 오금중학교는 선택형만 나오네요. 서술형은 나오지 않는데요. 서술형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 우리 보니까 보인중학교는 자, 선택형 42점에 서술형이 무려 28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에 신경 써야 된다. 우리 학습 전략은 결국 서술형 대비고 우리 서술형은요. 당연히 어떤 놈이 많이 나온다? 라이팅이죠. 쓰기죠. 쓰기. 자,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장은 암기를 하면서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문법적인 요소까지, 자, 모두 다 종합적인 요소까지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해야 된다. 자, 반면에 자, 이렇게 오금 가밀 보이는 기말고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륜 어주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중간고사 또한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은 뭐가 높다? 수행평가가 좀 비중이 높지 않을까? 자, 한번 보시면은 세륜 40%, 그죠? 오주 40%, 이렇게 수행평가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높다라는 부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3학년 수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3학년 수학도 보시면은 자, 대부분이 80에서 적게는 60까지 지필평가 아주 중요하네요. 자, 감일중학교는 지필평가가 60만 들어가고 수행이 4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필만큼 수행도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수학하고 좀 유사하네요. 그죠? 자, 반면에 우리 오금중학교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오금중학교는 지금 시험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자, 우리 수행평가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3학년 수학 요 도표는 앞에 거랑 동일하고요. 역시 기말고사에 대한 비중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건데 위례하고 오금중, 자, 이제 위례중 들어가 있어요. 그죠? 위례하고 오금중학교가 기말고사에 자, 우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80%, 이거 70%인데 잘못 나왔네요. 그죠? 70%, 70%로 높아요. 80%로 높고요. 이렇게 지금 아주 높습니다. 그죠? 근데, 자, 우리, 어, 자, 이제 송파나 오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수행평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 같은 방법으로 문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3학년 영어 또한 지금 80%에서 60%까지 지필평가가 반영이 되는데 영어는 6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네요. 그만큼 수행평가의 비중이 다른 과목, 그러니까 수학에 비해서 조금 3학년들은 높네요. 그죠? 수행평가를 조금 잘해야 되는 학교, 감일보인, 세륜, 오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같은 맥락으로, 자, 기말고사, 영어가 기말고사 비중이 큰 학교 보시면은, 오금, 위례, 보인, 이런 학교들은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죠? 안 봤죠? 안 봤죠? 자, 우리 안 봤습니다. 자,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 학교가 바로 보인중입니다. 보인중은요, 기말고사 60% 중에서, 그러니까 지필평가 60% 중에서, 자, 모두 다 서술형으로 나온다라는 거. 모두 다 서술형으로 나온다. 자, 대비 철저히 해야지만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제가 성적표를 분석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는요, 이제 종로학원 하늘교육에서 제공한 출처가 이제 거긴데, 자, 보시면은 3학년 내신 수학 성적 분석이에요.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25개 서울시에 있는 자, 우리 구를 다 지금 평균을 이제 종로에서 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출처를 지금 밝혔고요. 자, 보시면은 송파가 76.1로 자, 평균이 높게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90점 이상인 아이들의 비율입니다. 비율.
47.9%나 나오고요. 50점 이하의 비율은 25.6% 비율이 나오네요. 자, 90점 이상인 아이와 50점 이하인 아이를 한번 빼봤어요. 빼봤더니 20.3%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일단 자, 우리 1번에서 2번, 그러니까 90점 이상에서 50점 이하를 뺀 그 숫자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 값이 높다. 이 값이 높다라는 건 결국 그거죠. 상위권 90점 이상 아이들은 많고 반면에 50점 이하 아이들은 적다. 그 말은 이 학교는 그래도 좀 수학 공부를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자, 우리 그래프로 나타내 봤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송파구는 한 3위 정도 나온대요. 못하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쭉 내려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자, 50점 이하의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90점보다 그죠? 이런 데는 학업적으로 성취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같은 의미에서 영어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영어는 성파가 좀 떨어지네요. 그죠? 영어는 성파가 좀 떨어집니다. 다른 지역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잘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가 나타난다. 그리고 90점 이상인 아이들이 40%나 된다라는 거. 또 우리는 그러면 이 90점 이상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다 1등급 맞나? 전혀 아니죠. 1등급 아까 얘기했죠. 몇 퍼센트? 4%. 이 중에 10분의 1만 1등급이 된다는 것도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로 학원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자료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작년 자료입니다. 2019 재작년 자료네. 2019년 1학기 우리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를 더한 값과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를 뺀 값 해서 상위 퍼센테이지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더한 값은 자, 이 점수를 넘으면 우리 그러니까 90점이 넘으면 감일 같은 경우죠. 상위 15.9%보다 위에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뺀 요 값은 상위 84.1%. 그러니까 좀 이거보다 아래 있구나.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옵션 나왔다 그러면 좀 못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범위를 합친 게 68.3%라고 제가 했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요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거죠? 잘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자, 뭘 뜻하는 거냐면 요거를 그대로 그래프화해서 나타낸 거예요. 요걸 그대로 그래프화해서 나타낸 건데 자, 이 폭이 넓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 변별력이 좋구나. 이 학교는 변별력이 좋다. 변별력이 좋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죠? 킬러 문항이 좀 있구나. 킬러 문항이 있구나라고 파악해 주시면 돼요. 킬러 문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복합형 문제죠. 하나의 문제인데 일단 문장제 문제로 나오고요. 거기에 그래프도 막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두세 개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오는 문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배점도 굉장히 높고 킬러 문항이 한 두 개 정도 나오면은 90점이 안 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포가 이제 큰 학교를 좀 굳이 찾아보자면은 문정중학교 같은 경우 분포가 좀 넓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현중학교 같은 경우도 분포가 좀 넓어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분포가 넓어요. 이런 두 개 학교는 굉장히 변별력 있게 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별력 있게 문제를 냈다. 그 변별력 있게 문제를 냈다라는 건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은 킬러 문항이 좀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일단 문정중학교가 좀 더 문현보다는 어렵게 나오는구나. 왜냐면 평균이 좀 낮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시고 문정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하면 자, 물론 이 자료를 100%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죠? 올해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문정중학교는 평균도 낮으면서 아이들의 이렇게 우리 지금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더한가 뺀가 그죠? 그 편차가 되게 크다. 표준 편차 값이 좀 크게 나온다. 그럼 변별력 있게 문제 난이도도 높으면서 변별력 있게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학교구나. 자, 그러면 이건 킬러 문항을 위해서 최소한 센 C, 그죠? 그 다음에 블랙라벨 유형은 우리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문현중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난이도 있게 나오진 않는다. 문항 자체가 다른 문항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어떤 학교를 한번 자, 요 두 개 학교를 한번 보인과 세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보인과 세륜을 작년에 2학년들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평균이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세륜은 넓게 상위권은 높고 하위권은 낮게 이렇게 분포됐다. 아주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보인에 비해서 세륜이 좀 더 문항이 나았구나. 한두 문항이 더 나았구나. 2019년도 1학기 때는 보인은 평균은 낮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항이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변별력 있는 문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부분, 세륜에 비해서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좁은 그러니까 이렇게 좁게 성적이 분포했다는 얘기는 학습 성취도가 높은 데서 형성된 게 아니라 좁게 낮은 데서 형성됐으니까 두 개예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든지 킬러 문항이 그죠? 아니면 아이들의 수준이 좀 떨어졌다든지 그런 문항. 이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킬러 문항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밀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도 높고 이 폭도 좁잖아요. 이때는 아이들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학년 1학기 작년에 이제 수학이에요. 자, 작년과 재작년 비교했을 때 폭이 재작년에 비해서 폭이 어떻게 되냐? 좁게 나와요. 특히 이제 보인중 같은 경우를 보세요. 굉장히 좁게 높게 형성됐죠. 난이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죠? 보인중학교 2학년 같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제로 그런데 이제 문정중학교나 그죠? 이때는 송내중학교나 그다음에 뭐 오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실제 15%, 16% 안에 드는 학생들 이내의 학생들이 점수가 90점이 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작년에 오금중학교 2학년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웠다. 반드시 올해 시험 대비 때 한번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보인중학교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됐다. 그리고 다른 학교도 우리 앞에랑 비교했을 때 다른 학교도 평균이 좀 이렇게 많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였죠. 그때는 대체로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학년 수학 한번 볼게요. 역시 문정중학교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학교 평균도 낮고 문현도 그렇네요. 거기에 편차도 크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들로 많이 분포되어 있구나. 자, 보인중학교 평균은 낮아요. 문단수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운데 몰려 있어요. 이제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구나. 그럼 이거 90점 이상 넘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중학교는 이제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송내중학교 평균이 좀 낮죠. 그죠?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건대 올해 1학기 성적은 2020년도보다 19년도에 가깝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글쎄 변수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떨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 요번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보면 평균이 어때요? 아까 앞에서 본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지만 뭐 세륜 같은 건 좀 낮게 나왔고 넓게 퍼졌네요. 그죠? 분별력 있는 문제를 좀 냈어요. 킬러 문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오금중학교는 2학년과 3학년들 다 어렵게 출제됐어요. 오금중학교 문제는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학교 뭐 오주중학교도 지금 평균은 좀 낮게 나왔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 2019년도에 비해서 평균은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학년 영어는요. 대체로 가밀은 굉장히 쉽게 출제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현중학교도 좀 쉽네요. 자, 뭐 문정도 영어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금중학교가 2019년, 2020년 뭐 조금 영어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죠? 오주중학교는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보인중학교가 또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네요. 자, 이렇게 킬러 문항들이 나오는 학교, 오금, 보인 이런 학교들은 조금 더 학습적으로 조금 저희가 공부할 필요 있고요. 거원도 조금 어렵네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거원하고 보인을 비교하자면은
보인중학교가 변별력이 좀 더 있는 문제들로, 그러니까 결국 상위권은 맞출 수 있지만 중위권, 중하위권은 못 맞추는 문제들 좀 많이 내고 있다. 킬러 문항이 좀 더 거원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운 문항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는 그거에 비해서는 평균값들이 조금씩 올라졌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인중학교는 여전히 영어는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뜩이나 지금 중간고사가 없었어요. 그죠? 기말고사만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는 거. 반면에 세륜중학교, 송리중학교는 좀 쉽게 출제됐네요. 작년에. 그죠? 송파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오금중학교 여전히 어렵게 출제, 영어나 수학이나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15%, 16% 정도까지의 성적도 또 이렇게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어렵게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학년 성적은 이제 2019년도 3학년 성적을 보시면요. 대체로 보인중학교가 또 영어는 강권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외부 지문까지 막 나오는 학교였습니다. 대체로 영어가 쉽지 않게 지금 3학년들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죠? 반면에 오주중학교는 영어가 굉장히 2019년도에 쉽게 출제가 된 학교네요. 그죠? 음. 자, 작년 볼까요? 작년에 2019년도에 비해서는 대체로 어때요? 평균값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5주 좀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5금 많이 낮아요. 자, 보인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이런 학교들 지금 굉장히 난이도 있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출제가 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낮았든지 문제가 굉장히 어렵든지. 근데 실제로 문제도 쉽진 않았다라는 문제 쉽지 않고 어렵게 나왔고 아이들 수준도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 이렇게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등학교만이 킬러 문항이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 중학생들도 킬러 문항이 나온다. 킬러 문항은 많게는 3개에서 적게는 하나까지 킬러 문항이 나오고 이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틀렸으면 당연히 90점이 나오기는 힘들더라. 그죠? 전부 다 그래서 킬러 문항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은 맞아야지만이 90점이 나온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서술형의 비율이 지금 2021년도에는 좀 적어졌기 때문에 부담은 적지만 그래도 서술형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중요한 문장은 암기하고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센, 시 또는 블랭, 라벨 또는 A급 정도의 문제 또는 강남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야지만이 킬러 문항 두세 개, 세 개 중에서 2개 정도는 맞출 수 있고 당연히 90점 후반대의 성적이 나와서 안전하게 A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성적 입력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엑셀을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학교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고금중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그죠? 제가 저거를 좀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걸 제가 캡처해서 이쪽으로 한번 살짝 옮겨볼게요. 자, 이제 뭘 보고 싶은 거냐면은, 자, 제가, 여기 거원중학교, 가밀중학교 한번 해볼까요? 중간에 지금 중간고사 비율이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비율은 40%예요. 그죠?
그리고 중간 때 우리 점수는 당연히 없겠죠. 자, 수행평가를 40점 만점에서 35점을 받았다고 쳤을 때,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학생이 가밀중학교에서 우리 성취도 A를 받으니까 90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89.5점입니다. 89.5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기말고사를 60% 나가는 기말고사를 몇 점을 받아야 되냐면은 90.83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 34점 수행평가가 6점이 깎였다. 그러면은 92.5점. 수행평가가 30점, 10점 깎였다. 99.1점 거의 다 맞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다면은 학원에 신청을 하셔서 우리 아이의 성적 컨설팅을 좀 받고요. 학습적인 로드맵 방향을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보인 한번 해볼까요? 자, 중간 비율 40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비율 40입니다. 수행평가 60입니다. 아니 20입니다. 수행평가 15점 나왔다고 칠게요. 중간에 82점 나왔다고 칠게요. 이 학생은 몇 점을 받아야 되나? 104.25니까 100점을 받아도 90점을 넘는다, 못 넘는다? 못 넘는다. 그러면은 이 학생이 수행평가에서 16점을 받았다면 역시 안 되네요. 자, 17점을 받았다면 이때 이제 되는 거예요. 82점 받은 애가 17점을 받았다면은 99.몇 거의 다 맞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속내 중 한번 해볼까요? 여기 35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35래요. 여기가 그러면 3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5점이 나왔다고 치고 85점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학생 몇 점 나와야 되죠? 중간 때 85점 나왔고 수행평가로 5점이 깎였을 때 99점이 나와야지만이 뭐가 된다? 자, 우리 성취도 A를 받을 수 있다. 89.5점을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해주니까 학원에 성적표 들고 이제 와 주시면 또는 신청해 준 학교편 제출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짧게나마 컨설팅해서 기말고사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기본적인 교과 분석, 교과 성적 분석 설명회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